방사성 핵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핵 내부에서 일어나고 외부의 온도나 압력이나 어떤 입자와의 충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사실 핵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입자 간에 충돌하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입자 가속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핵 반응은 핵 내부에 일어나면서 자기 핵종의 농도 또는 자기 핵종의 개수에만 딱 1차적으로 비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죠. 질량수가 131인 요오드가 분해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베타 입자를 내죠. 베타 입자를 내면서 자기가 진온, 크세논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반감기가 약 8일 정도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갑상선 암 같은 걸 치료를 할 때 비교적 이 반감기가 짧은 질량수가 131인 요오드를 이용을 해서 갑상선 암을 치료하기도 하죠. 이렇게 베타 입자를 내게 되면 이 베타 입자,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꽤 크잖아요. 이것이 암세포하고 충돌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고 1차 반응 속도 법칙의 특징이 뭐냐? X축이 시간, Y축이 그 농도 또는 여기서는 핵종의 개수로 했을 때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딱 지나면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핵종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반감기입니다. 또 한 번 더 50에서 25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반감기가 이렇게 되죠. 또 25에서 12.5로 농도가 줄어들 때 반감기가 이런데, 반감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반감기가 계속 일정한 거예요. 처음에 반감기가 8일이면은 그 다음 반감기도 8일, 그 다음 반감기도 8일, 이렇게 해서 반감기가 계속 일정한 거. 이것이 바로 1차 반응 속도 법칙의 특징이었죠. 여러분들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갈수록 반감기가 직전 단계보다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2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를 때는 갈수록 반감기가 직전 단계보다 2배로 증가됐죠. 반감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것은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고 또는 적분 속도 법칙으로 따르더라도 1차 적분 속도 법칙을 따랐죠. 핵종에 붕괴되는 그 붕괴 속도는요, 바로 그 핵종의 농도 또는 개수의 정비례합니다. 1차 반응이라는 거죠. 속도 상수 곱하기 핵종의 개수 또는 핵종의 농도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반응 속도, 이게 반응 속도 법칙인데, 하여튼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적분 속도 법칙으로 구하면 로가리즘 초기의 농도분의 나중 시간 ts의 농도 이퀄 마이너스 kt로 놓을 수가 있죠.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개수가, 핵종의 개수가 초기 개수인 N0의 2분의 1만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만큼 되고, 그렇게 시간은 또 반감기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 2가 나왔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속도 상수와 반감기를 서로 이항하게 되면 속도 상수는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왔죠. 이렇게 기본적인 1차 적분 속도 법칙하고 이렇게 속도 상수가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다라고 하는 것을 조합을 해요. 속도 상수 대신에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교재 270쪽의 아래쪽에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로가리즘 2가 풀어보면은 약 0.69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여러분들은 큰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세요. 로가리즘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KT이다. 그리고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 2더라, 또는 속도 상수는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더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조합하니까 로가리즘 초기 농도 분의 나중 농도, 즉 초기의 핵종의 개수분의 나중의 개수 이퀄 마이너스 이 반감기 분의 시간 곱하기 로가리즘 2로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270쪽 아래쪽을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죠. 어떤 유물의 방사성 탄소 측정을 했는데 질량수가 14인 탄소 시료가 지금 유물이 발견된 이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1g당 얼마? 14.2의 속도로 붕괴가 됐대요. 그러면은 이 유물이 얼마나 됐냐? 원래 이 유물이 지금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죽은 생명체죠. 그래도 죽은 생명체고 시간이 t만큼이 경과가 됐더니 그때 이 붕괴되는 속도가 얼마로 나타나냐면은 이때 시간 t에서의 속도는 14.2만큼의 속도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초기 시간이 0이었을 때 그 초기 속도를 봤더니 얼마로 나타나느냐? 그 괄호 안에 있습니다. 15.3으로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분당의 그 붕괴되는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 유물이 몇 년 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유물이 몇 년 됐냐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바로 쓰면 돼요. 자, 로가리즘 초기에 이 질량수가 14인 탄소의 개수 분의 지금 시간 t만큼 지났을 때의 개수 이퀄 마이너스 0.693 곱하기 어때요? 5730년이죠. 질량수가 14인 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 분의 시간이 얼마 지났냐. 이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초기의 개수하고 시간 t만큼의 지났을 때 개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가 주어져 있죠. 속도를 이용해서 이 개수의 비를 적을 수 있습니까? 예,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느냐? 시간이 0에서의 속도 분의 시간이 t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1차 적분 속도 법칙을 따르니까 속도상수 곱하기 시간이 0에서의 개수 분의 또 이 시간이 t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속도상수 곱하기 시간 t에서의 개수죠. 자, 요 B값은 바로 이 B값으로 되고 이 B값을 보니까 분모 분자에서 속도상수가 딱 존재하죠. 그래서 속도상수가 서로 소거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N0분의 NT가 나왔죠. 즉 N0분의 NT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바로 레이트 제로분의 레이트 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로가리즘 15.3분의 14.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퀄 마이너스 0.693 곱하기 5730년 분의 시간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 이 공식을 풀어서 시간을 봤더니 이 시간이 약 617년 지난 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과 같은 형태로도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이 두 가지 공식 적분속도 법칙 원식이죠. 원식 그리고 반감기에 관한 식을 조합해서 이 식을 만들고 요 식을 이용해서 이런 이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주어져 있는 것은 시간이 0에서의 이 붕괴 속도 그리고 시간이 t에서의 붕괴 속도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붕괴 속도가 아니라 농도 또는 핵종의 개수잖아요. 핵종의 개수비는 바로 붕괴 속도에 비하고 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면은 이런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일반하기 2의 271쪽을 보면은 예제 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원자핵 N0개가 붕괴하기 시작해서 시간 T가 지났을 때 붕괴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자핵의 개수 N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시간이 제로였을 때 N0에서 2분의 N0가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감기라고 하죠. 그리고 핵종에 붕괴되는 것은 일자 적분 속도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반감기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합니다. 반감기에 의해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이 라지 T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2분의 1N0에서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만큼의 이제 반감기가 경과가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는 똑같고, 그리고 그것은 반감기가 두 번이 경과됐을 때의 농도를 나타내고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N0가 되죠. 4분의 1 N0에서 이 8분의 1 N0로 변화가 돼요. 8분의 1 N0가 되면은 그때 또 어때요?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게 되고, 그러니까 반감기가 여기서 보니까 라지 T인데 3T만큼이 지나면은 이것은 반감기가 3회 경과가 된 거예요. 3회가 경과되면은 초기 농도에 비해서 반감기 한 번 경과될 때마다 얼마를 곱합니까? 2분의 1을 곱하죠. 그래서 그것이 3성이기 때문에 반감기 3회가 경과되면은 결국 초기 농도 N0에 비해서 그것의 얼마? 8분의 1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4번만큼의 반감기, 그러니까 라지 T 곱하기 4T만큼이 경과가 되면은 그것은 16분의 1 N0로 될 것이다. 여기 보기 니은에 보니까 시간이 3T, 즉 반감기가 3번 지났을 때 그 핵종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분의 1의 3승 N0이기 때문에 8분의 1 N0인데 6분의 1 N0로 잘못 나타나 있죠. 보기 니은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억, 라지 T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반감기였어요. 라지 T가 바로 반감기입니다.
1차 적분 속도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이죠. 여기서는 이 붕괴되는 속도 상수가 얼마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스몰 a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반감기 라지 t인데 라지 t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 상수가 스몰 a예요. a 분의 로가리즘 2죠. 스몰 a 분의 로가리즘 2라고 하는 공식이 기억에 이 성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의 설명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간 자 농도가 총의 농도는 N0인데 여기 Y축을 보니까 N1만큼의 농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지금 구하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뭐냐? 로가리즘 N0분의 N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KT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는요. 붕괴 상수가 스몰 k가 아니라 이미 스몰 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n0분의 nt equal 마이너스 at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서는 이 n1만큼이죠. 그래서 시간 농도가 n1만큼이 됐을 때 그때 시간이 얼마냐면은요 t1이거든요. 그래서 t1을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좌변에서는 분모 분자를 서로 바꿔치기 하면 로가리즘 n1 분의 n0가 되고 이거 이퀄 마이너스 a 곱하기 t1이죠. 그래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a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바로 보기 디귿의 설명이 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디귿의 설명도 옳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271쪽의 예제 문제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어떤 동위원소는 무한대의 시간 동안에 안정한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질량수가 1인 수소, 수소의 경우에는요, 중성자가 하나도 없이 양성자 한 개 있는 그 수소가 가장 안정한, 무한히 안정하죠. 그래서 무한히 안정한 이런 이 동위원소들을 우리는 비방사성 핵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안정한 비방사성 핵종이 있는가 하면은 반감기가 1시간이든지 또는 반감기가 8분이든지 반감기가 1000년이든지 반감기가 1억 년이 되면은요, 반감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무한히 안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억 년 지나면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런 핵종들을 우리는 안정한 핵종이다. 이 안정한 핵종이라는 것이 무한히 안정한 게 아니에요. 무한히 안정한 것은 그냥 비방사성 핵종이에요. 반감기가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또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몇 천년이든 몇 만 년이든 몇 억 년이든 간에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안정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반감기가 너무 짧아서 아예 측정할 수 없으면 그걸 우리는 불안정한 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렇게 무한히 안정하거나 적어도 반감기를 측정할 수 있는 핵종들을 각각의 원자 번호당, 즉 각각의 원소당 우리가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정성 D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원자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즉 1번 수소 원소인데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 번호가 대충 한 20번까지는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거나 또는 중성자 수가 1개 정도가 많아요. 같은 대표적인 원소가 8번 원소죠. 자, 죄송합니다.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되는데 자, 8번 원소인 산소. 이것은 질량수가 16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도 즉 양성자수 8개고 중성자수 8개죠. 양성자는 대문자 Z, 중성자는 대문자 N으로 하는데 요 두 개의 개수가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11번 원소인 소듐을 봤더니 이것은 질량수가 23인 것이 자연계에서 가장 많아요. 2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원자 번호 즉 양성자수 11개에다가 중성자수 12개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원자 번호가 10번 이렇게 넘어가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3주기 원소 정도, 약 한 20번 정도까지 되면은요, 보통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1만큼 크더라. 그런데 한 2주기 원소까지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 그런 원소가 그냥 지배적으로 그 원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을 보니까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에서는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가 같거나 안 그러면은 중성자수가 양성자보다 1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들은요,
적어도 동위 원소가 2종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1번 원소인 수소만 하더라도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2인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있죠. 그러면 다른 원소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성 띠를 이렇게 봤더니 원자 번호가 이제 20번보다 더 커지면, 즉 핵의 양성자 수가 20개보다 더 많아지면 양성자에 의한 반발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양성자 사이에 더 완충을 하는 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돼. 그렇게 해서 중성자 개수가 많고, 이런 중성자 개수가 많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한 50번 정도만 되더라도요, 그것에 이 중성자 수를 봤더니 대충 한 50개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한 70개 언저리까지 적어도 무한히 안정한 이 핵종을 기준으로 해서 반감기를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는 핵종들이 20종류 이상, 한 30종류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적어도 이렇게 20종씩, 30종씩 동위 원소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교재 272쪽에 미터 원리가 동그라미 2번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원자 번호가 대략 한 55에서 70번, 55에서 70번까지. 그리고 중성자 수로 따지니까 80에서 한 90 정도까지죠. 그래서 중성자 수 80에서, 자, 원자 번호는 이 정도, 그리고 중성자 수를 봤더니 80에서 90 정도까지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273쪽 위쪽에 나타냈어요.